메신저의 법칙. 구성원들은 먼저 리더를 수용하고 다음에 비전을 수용한다.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먼저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이 구성원들이, 팔로우들이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리더의 비전을 받아들이는데 이 단계가 있다는 거죠. 단계. 수용의 단계가 있다. 받아들이는데 단계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먼저 신뢰하고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말한 메시지라든가 그 사람이 주창하는 그 비전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신저의 법칙을 잘 이해하면 엄청난 영향력에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자꾸 그 비전만을 화려하게 포장해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름답게 포장하고 예쁘게 맛있게. 근데 먹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걸 갖다 줘도 먹지를 않는데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음식을 갖다 준 사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 독을 탔나 보다.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 먹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단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이든지 간에 그걸 먹는다는 거죠. 자, 강의 노트 1번 보세요. 1번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리더를 먼저 수용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수용하는 이런 단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강의 노트 2번입니다. 리더는 먼저 꿈을 찾고 사람을 찾는데 이 사람들은 먼저 리더를 찾고 그 다음에 꿈을 찾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리더와 이 팔로우의 그 견해 차이라고 그럴까요? 이 생각의 차이. 그래서 리더는 비전으로 충만해서 비전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이 사람들, 팔로우들은 그렇지 않고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리더를 먼저 찾고 그 리더가 말한 그 꿈과 비전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엄청난 이 수용의 단계, 이 과정의 법칙입니다. 이게. 자, 강의 노트 3번은 마차를 말 앞에 두지 말아라. 그래서 리더십이 전달되는 그런 단계나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먼저 리더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리더의 비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 이제 교회다. 이제 교회가 이제 그 건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교회당, 예배당 건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 큰 교회가 되고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지금 옛날 예배당은 너무 낡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쉽게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는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제안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더를 먼저 받아들이게끔 모든 그 진행을 해야 되겠죠. 리더가 신뢰감을 주고 사람들이 리더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가 주장하는 그 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 비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리더십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을 한다는 것인데 만일 그 대의가 올바르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리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내 주변의 그 팔로워들이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내 비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해주십시오. 당신이 사람들이 당신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습니까?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리더인 당신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그 고객을 상담하는 그 상담원의 경우 같은 경우도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이 내용이 이 계약을 맺어서 여기에 사인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을 텐데 투자를 좀 해주시죠. 응? 엄청난 겁니다. 노다지 캐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면 저 사람이 또 무슨 사기를 칠까, 무슨 거짓말로 가먼이설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다시 그 신뢰 얘기가 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구성원들과 충분한 신뢰를 쌓지 못하면 리더와 구성원 간의 그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은 그 리더의 비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리더의 비전이 너무 얼마나 화려하고 크고 뭐 좋은가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신뢰가 서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 비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메신저의 법칙은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먼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더를 일단 수용만 하면 미래가 좀 불명확하더라도 리더의 어떤 비전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강의 노트 4번 보세요. 사람들은 먼저 대의를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대의를 전파하는 올바른 리더를 따른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리더가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데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 따르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참 대의 명분이 뚜렷한 겁니다. 올바른 겁니다. 진실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먼저 대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대의를 이야기하는 대의를 나눠주고 전파하는 그 리더가 올바른지 아닌지 그걸 먼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팔로우들이 받는 모든 메시지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에 의해서 걸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메시지가 가치 있다고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응? 좋은 예가 하나 있네요. 이게 이제 TV 광고 같은데 보면은 TV 광고에 보면은 이제 잘 알려진 연예인들 여러분들 그 TV 그 CF 보세요. 광고 보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배우나 가수,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 그 나이키 신발 광고에 나왔다. 그럼 사람들이 그 나이키 신발이 좋아서 산다기보다는 뭐 좋아서 살 수도 있겠지만 나이키 신발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마이클 조단을 보고서 그 신발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이 나이키가 아니라 다른 신발 그 TV 광고에 나와도 사람들이 그걸 산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누군가를 받아들이면 누군가를 수용하게 되면은 누군가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모두 몽땅 믿게 된다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한 게 TV CF 광고죠. TV 광고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한 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제 미국 TV 광고는 보면은 이 유명인들이 사실 많이 안 나와요. 한국처럼. 한국은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나와서 모든 뭐 술 광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다양한 그런 광고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 TV 광고를 보면은 되게 유명인들이 아니라 그 광고 내용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그 인물 위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인물을 보고서 지금 우리 말씀드리는 이 메신저의 법칙, 수용의 법칙 마냥 인물을 보고 그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인물을 선택하고 그 물건도 선택하는 그런 단계인데 미국은 이제 그런 그 단계가 그런 한국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인을 많이 안 쓰는데 자, 조직 속에서 이제 리더와 비전에 대한 관계인데요. 이제 팔로우들이 이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참여해 보세요. 동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팔로우란 말이에요. 조직의 구성원, 회사원인데 리더가 새로 한 사람 왔다. 사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이 한 사람 새로 왔다. 그 담당자가 새로 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동참하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새로운 그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비전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리더도 비전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팔로우들은 새로운 리더를 찾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를 찾는다. 리더도 마음에 들지 않고 리더가 말한 비전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네, 리더는 당장 쫓겨날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리더는 좋아하지 않는데 리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의 비전은 좋다. 응? 리더는 별 볼 일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가 얘기한 그 비전은 참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참 좋은 거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때도 다른 리더를 찾습니다. 놀랍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적용되는 분야가 이제 스포츠 분야인데요. 정치도 비슷해요. 정치도. 정치 관련하시는 분은 이거 연구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정치도 비슷한데 그 원리를 잘 몰라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의가 옳다고 하더라도 리더가 싫으면 다른 리더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리더가 말한 비전이 그게 옳더라도 리더가 싫으면 다른 리더를 찾는다. 그러니까 빨리 가봐야 돼, 다른 데로. 그러니까 이게 프로 경기 같은데, 프로 스포츠 경기 같은 데에서 이런 게 많은데 선수들이 그 스포츠 팀의 선수들이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팀이 성적을 제대로 못 내는 거죠. 자, 이제 몇 번입니까? 3번이죠? 3번. 리더는 좋아하는데, 리더는 참 좋아요. 예? 친밀감을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오자마자 친절하게 그냥 친밀감을 가지고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아주 대단하신 분이야. 리더가 새로 오셨는데 그 리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비전이 좀 별 볼 일 없단 말이야,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허무맹랑한 소리를 가지고 비전이라고 해서 막 얘기할 때 이 팔로우들이 어떤 그 모양을 취할 것 같아요? 어떤 자세를?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리더는 좋아하는데 비전이 별 볼 일 없을 때 팔로우들이 자신의 비전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놀랍죠?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리더의 비전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이미 리더를 좋아하고 능력을 신뢰했다면 이 팔로우들이 계속해서 리더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정치에서 정치 뉴스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이해 못할 그런 게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원리가. 이제 정치 리더십에서 예전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이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성추행했다고 이제 그 뉴스에도 나고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나타난 사람들도 많았었고 이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대통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클린턴 대통령을. 왜 그런 거예요? 이 성추행이 괜찮다고 용인하는 게 아니라 에, 자신들이 이미 받아들인 리더 클린턴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기존 주장을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좋은데 비전이 좋지 않을 때 팔로워들은 자신의 비전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조금 이제 응용하면은 그 클린턴 대통령까지 그런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그 성추행, 성추문 그 기사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를 좋아하지만 비전을 좋아하지 않을 때 팔로워들은 자신의 비전을 바꾸는데 이때 팔로워들이 리더의 그 비전에 동의하지 않을 때 반응이 좀 몇 가지로 나옵니다. 반응이 리더의 비전을 바꿔보려고 좀 애쓰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또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고 리더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여기에 절충을 시도하려고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들이 리더를 좋아하는 한 이 팔로워들은 그 리더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계속해서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잘 이용하고 요거를 활용하는 게 정치 리더들이에요. 정치 리더들. 여러분 그 신문 기사나 그 TV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요 그대로 되는 거야. 자, 함께 참여하는 문제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 팔로우들이 리더와 비전을 동시에 좋아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동시에 좋아한다. 리더도 좋고 비전도 좋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리더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 팔로우들이 아무리 상황이 나빠지고 불리하더라도 끝까지 리더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자, 요 4번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 자료는 이제 인도의 간디가 간디의 리더십 아래에서 인도 사람들이 그 영국 군인들의 이 무차별 학살에도 불구하고 무저항주의라고 그러죠. 대항하지 않았던 게 바로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케네디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람을 달에 도착시킨 것. 이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 킹이 암살을 당한 다음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희망을 갖고 그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이게 다 이런 팔로워들이 리더와 비전을 동시에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리더를 따른 이런 결과라는 거죠. 팔로워들이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벽에 부딪힌 것처럼 앞이 깜깜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 그게 바로 이 팔로워들이 리더와 비전을 동시에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잘 숙지하시고 이해하셔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위대한 비전, 좋은 뜻만을 갖고 있다, 좋은 뜻이 있다, 이것만 갖고서는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비전을 꿈에 머무르지 않고 실현시키고 싶다면 리더인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팔로우들이 리더인 당신을 좋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라. 자,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이 손동훈 교수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많으시죠? 깨달음이. 만약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달성하는데 사람들의 협력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뜻대로 잘 안 됐을 때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메신저의 법칙, 수용의 법칙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것,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비록 올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추진하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리더십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옳다, 대의 명분이 좋다, 옳다, 단순히 옳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성공 여부는 무엇이냐? 리더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리더가 리더십을 나타내면서 리더가 리더로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리더로서의 성공 여부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으로 그들을 실제로 데려가는 리더의 능력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목표 달성이죠. 목표 달성. 팔로우들이 어떤 비전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리더와 손을 잡고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또 얼마나 친밀하게 갈 수 있느냐, 얼마나 협조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게 이걸 가지고 그 리더십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말짱 헛일을 하는 거죠.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동인, 이런 동기부여, 이런 에너지원, 이거의 근본이 뭐냐? 팔로우들이 리더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팔로우들이 리더를 받아들여야 된다. 팔로우들이 리더를 신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임해야 된다. 자, 오늘 귀한 강의 듣고 계신 여러분들 이 강의를 잘 숙지하시고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과 사회에서 또 처해진 장소에서,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그들로부터 신뢰감을 받는 사람, 팔로우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임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는 먼저 꿈을 찾고 다음에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먼저 리더를 찾고
다음에 꿈을 찾는다. 사람들은 먼저 대의를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대의를 전파하는 올바른 리더를 따른다.